뚝딱 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일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근로자의 날로 인해서 증시가 휴장에 들어간 상황이죠.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같이 파이팅해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분석을 좀 해볼 건데, 휴장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일단 실시간 주가의 움직임을 볼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게 이제 아마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이어서 애플까지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좀 보면서 함께 성장주들까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앞으로 함께 염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 결국 인공지능에서 주요 실적이 나온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이 움직인다면 끝판왕 결국 로보테크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성장주에 따른 기대감 어떤 식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는지 봐야겠죠.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좀 아쉽죠. 지금 또 뭐 이스라엘 이렇게만 검색해도 계속해서 지금 이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강경하죠.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정치 생명이 네타냐 이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또 유대 자본을 받았던 대통령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바이든이 지금까지 총 정치 생명 중에서 이 유대 자본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 그만큼 이 유착 관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이 좀 전쟁을 좀 멈추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뭐 이란 쪽에서 좀 그만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런 가운데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두산에게 또 괜히 또 억울한 하락을 주진 않을까라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모든 풍파를 맞으면서 만들어낸 이 자리 67,000원대 라인, 신규 상장 당시의 이 고점 라인, 여기를 깨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잠시 보시면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당시에도 팬데믹이 터졌을 때 말도 안 되는 골파기가 나왔고, 미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서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왔죠. 말도 안 되는 급등이 유동성 장세로 만들어졌고, 그 유동성 장세가 주가의 조정으로 이어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2차 전지가 이 상승 랠리를 주도하게끔 또 만들어졌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며 증시가 한 자리 또 위축됐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공지능에 따른 상승 랠리가 또 나오고 있죠. 그죠? 2차 전지, 인공지능. 그 다음 뭐가 될까?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경기 대호황이 나올 것이다. 지금 뭐 연준도 날리고 또 전부 다 난리인데 경기 호황이 올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또 실적 모멘텀이 터질 건데 말이죠. 그죠? 그 같은이나 이제 뭐 기업 분석 들어가 보시면은 2025년도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2,600%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호황까지 나타난다면 실적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호황 이거를 좀 체크할 건데 중요합니다. 오늘도 방송 보러 오신 우리 상담의 구독자 시청자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쪽에서 나온 주요 보고서를 하나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재고 자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재고 자산이 감소를 한다, 재고 자산이 감소한다 라는 것은 결국 물건이 다 없다, 동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물건을 사줄 수요가 없다면,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면 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박살이 나겠죠. 말 그대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뭐예요? 당연히 경기 대호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두산과 아주 밀접하죠. 왜냐?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고금리 시대니까 굳이 지금 협동로봇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물품이 없어요. 만들어야겠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상품도 만들어야 될 거고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설비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설비 가동률이 올라가도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기 대호황이 온다면 당연히 설비 투자를 더 늘릴 거예요. 경기 대호황이 온다, 실제로 재고 자산은 감소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는 협동로봇 시장에게 너무 중요한 사이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엄청난 빅사이클을 저는 두고 있다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왜냐? 우리가 다른 섹터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마존도 지금 예상했던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토대로 이 AI를 토대로 실제로 투자도 하고 있지만 실적 성장세까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재고 자산 감소하고 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설비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를 우려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생산의 효율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께 없는 말씀 드리지 않죠. 이 종목 단타를 치자, 단타를 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두산 로보틱스를 작년 11월 달부터 찍어드렸어요. 이때 저점을 맞춘 것처럼 지금도 맞춰보겠다라는 거고 제 영상 따라오시면 수익 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은 제 분석이 마음에 드셨고 어떻게 대응이 될지 도움을 받고 싶다면 010-6418-0214 여기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겁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고요.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최근에 뭐 닭튀김, 뭐 급식, 뭐 이야기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주요 제품의 서비스가 로봇8, 그죠? 커피 모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로봇8에 들어가 있고 로봇8은 말 그대로 뭐예요? 사람의 팔을 대체하는 기술력인 거예요. 단순한 로봇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얼마 전 어제자 방송이었죠.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어제자 방송에서 파란 쪽에 달린 로보틱스의 미래, 세계 최고 로봇이 아닌 세계 최고의 팔을 만들겠다. 그죠? 특히나 또 단품으로 팔던 로봇 패키지로 판매 전환하겠다. 고객과 협의 중이다. 라는 기사가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팔이 들어간다. 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 그리고 뭐 생활 서비스, 뭐 급식, 뭐 이런 모든 것들, 제조,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팔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각자 대표 체제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류정훈 대표가 이제 주요 사업의 기획을 맡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로봇 M&A까지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지금 일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단체 급식 튀김 솔루션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이 단체 급식 이 학교의 단체 급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착각을 하나 봐요. 고작 뭐 급식이다, 뭐 튀김 기계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급식이든 뭐든 이 로봇8이라는 거의 제품 단가가 얼마예요? 아무리 저렴하게 봐도 2,000 중반이란 말이에요. 한 대당. 그런데 지금 솔루션이 들어가 있죠. 솔루션으로 들어가면은 이 판가가 아예 달라져요. 대당 최소 1억이요. 1억으로 들어가요. 판매 단가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솔루션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급식 솔루션 절대 작지 않다. 국내 시장 역시. 그리고 전기차 자동 충전 LG와 함께 A전자와 함께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 또 솔루션이죠. 솔루션이 중요한 거예요. 솔루션으로 가면은 이 협동 로봇의 솔루션 기하급수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요. 류정윤 대표가 직접 말했어요. 3천만 원대 로봇이 솔루션으로 판매한다면 1억 원으로 받는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건비가 비싼 미국과 유럽 시장 중심으로 공략할 건데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서만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디까지 이어질 거다? 미국과 유럽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전략적 조직까지도 신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토스 출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토스 출신의 김민표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 김민표 부사장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을 거쳐서 지금 이제 토스, 다들 아시죠? 토스뱅크, 그죠? 합류해서 제품을 총괄했다라고 하고 그만큼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김민표 대표는 사업의 마케팅과 영업적인 측면들을 많이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토스를 초창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또 거래처들이 있을 거고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거고 또 협동 로봇의 중요성 뭐예요? 저렴하게 렌탈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도 있잖아요. 기업용.
그러면 당연히 금융 상품이 또 필요하겠죠. 대출에 따른 기업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협동 로봇을 뭐 대량을 주문한다. 뭐 한 대를 주문하진 않겠죠. 못해도 뭐 10대에서 뭐 100대 뭐 수량이 많아질 건데 그런 것들을 뭐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그런 기업은 거의 없을 거야. 당연히 대출을 끼게 될 거고 그에 따른 기업용 대출 상품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영업망을 생각하고 있는 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1파 상승이 2월달 MSCI부터 시작해서 CS2024 이걸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월달 상승이 2월 MSCI 그리고 CS2024 단기적인 이벤트였다면 그 단기적인 이벤트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또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토메이트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토메이트 일정 같은 경우에는 두산로보틱스가 매해 계속해서 참관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시메스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혼합 케이스 부분이 또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이 오토메이트는 북미 최대 자동화 로봇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미 최대 자동화 박람이고요. 여기 매해 참관을 하고 있는 두산에게 굉장히 또 좋은 영업망의 활로를 또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영업이익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매출의 수주 상황, 그죠? 그 전에 생산 설비를 좀 볼 건데 생산 설비를 보시면은 수원 공장에서 대부분의 물량들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2023년도에는 전체 1,300대 이렇게 수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수원 공장의 가동률 21년도 68%, 23년도 61%. 수원 공장의 가동률이 뭐 조금만 더 올라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산, 설비 늘려갈 것이고 여기에 지금 국내 수원 공장만 들어가 있지만 미국, 유럽 이렇게 각 해외에서 추가적인 공장 증설까지 들어간다. 이런 모멘텀만 등장해줘도 두산 로보틱스의 추세는 단번에 바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발생했던 1파 상승들을 여러분께서 꼭 끝까지 항상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정 주요 저항대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이 자리, 그러니까 신규 상장 당시에 고점 돌파한다는 것은 이 자리, 굳이 물량을 소화할 이유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소화를 해야 될 만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들어왔었던 엄청난 수요는 빠져나가지 않은 채 주가가 조정받았어요. 즉 수요가 급증했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 속에서 들어왔던 수요가 공급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 공급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들어왔던 수요가 이렇게 엄청난데 빠져나가지 않고 상승폭의 일부를 반납했죠. 전부를 반납한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2월달 실적 발표가 왔을 때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주가의 조정은 멈췄고 3월달 보시면은 아니 보호예수 물량 터질 거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오히려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즉 대놓고 담았고 지금 이 구간은 세력들의 평단가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해서 최근에 보호예수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잠시 이런 침체된 흐름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구간의 매물대 굉장히 주요한 가격적인 전략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여러분께 실제로 이 두산 로보틱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시티그룹 쪽에서 3월경에 시티그룹 창구에서 87만 주를 이 3월경에 여기에서 대놓고 담아버렸는데 과연 시티그룹 창구만 이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계좌는 수백 개가 넘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표현이 됐을 뿐이에요. 많은 것들도 보고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요지 부동이에요. 그 물량들이 결국 어떻게 되고 있다? 평단가 관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두산이 여기서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현대차와의 자동화 솔루션 역시 지금 과거 기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뭐 또 조용한 월마트 쪽 이슈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진행하는 GPT 기반의 협동 로봇 전부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GPT 기반 이슈가 또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기업들이 GPT를 활용해서 각자의 서비스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GPT 기반의 협동 로봇이 나와주고 거기에 연동되는 협동 로봇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업들의 선택이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선택하는 또 좋은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류 대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노동력의 대체 시대, 우리가 하기 싫은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대로봇의 시대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이런 흑자 전환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2600% 성장하는 이런 국면들이 여기서 성장이 멈출 리도 없고 성장이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해서 저는 이 미국의 대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과 또 일치하는 건데, 미국의 재고 자산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설비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서 설비를 아무리 가동을 해도 설비가 캐파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설비 증설에 들어가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던 트럼프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절대 벗어나지 않고 초당론적 이야기고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제조 산업들, 이 제조 산업들, 첨단 산업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고 전통 산업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산업들이 대거 미국에 다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공장 안에 협동 로봇이 안 들어갈까요? 이미 유니버셜과 환학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협동 로봇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두산은 그렇게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여기서 머물고 있을 이유가 없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모아 가져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보호예수 물량 당시 이 고점 돌파를 먼저 해주는 흐름들이 필요하고, 5일선이 121선, 주가가 121선이 아니라 이 흰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흰색 선이 이 121선, 노란색 선을 올라와주는 안착하는 흐름과 동시에 주가가 보호예수 물량 당시 고가 돌파해줘야 되고, 그 이후로는 보호예수 물량이 터지기 직전에 만들었던 이 가격들 역시 함께 소화를 해주며 61선까지 돌파해주면 우리가 너무나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4월 5일자 보호예수 물량이 터졌던 이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1분 만에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요. 단 1분 만에. 보호예수 물량이 터지기 직전에 전날에 우리 보통 어떤 생각을 했죠? 보호예수 물량이 240만 주 풀린데 이거 어떻게? 그리고 주가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그 개파락한 주식을 누군가가 1분 사이에 대량으로 매수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여기서 받았을까? 그리고 3월경에 시티그룹 창구를 통해서 약 87만 주의 대량 매수가 또 들어왔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물량이 매도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단순히 지금 당장 침체에 되어 있다고, 단순히 오늘 뭐 음봉 나왔다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일단은 뭐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 저점, 최근 보호예수 물량이 형성되고 나서, 보호예수 물량 이슈가 있고 나서 만들어진 이 저점의 박스권을 벗어나는 흐름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제 방송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대응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6468 0214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영상 시청을 해주신 분들 댓글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을 촬영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